그러다 보니 진짜 부자들의 영역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. 부자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먼저 좀 세워봤으면 좋겠는데,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자라고 하는 기준은 소비재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취득을 하느냐,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인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한정된 자원이다. 부동산에서도 많은 지역 말고도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나한테 효용이 높다고 생각하는 위치나 시설들, 이런 것들은 되게 한정됐죠. 그래서 그거를 가질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제일 한정된 거는 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개인의 시간. 내가 내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. 그래서 부자는 요약을 하면은 한정된 자원을 누릴 수 있는,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닐까. 근데 그게 꼭 뭐 물건일 수도 있고, 물건이 나한테 한정적으로 느껴지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테슬라 전시장에서는 전시장 공간이라고 하는 그 부동산에 한 두세 대의 차밖에 없죠. 모델당 하나밖에. 그러다 보니까 그 차가 되게 가치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그 차가 택시야. 택시로 써서 우리가 나갔을 때 모두가 누리는 게 보여. 그럼 더 이상 그거는 나한테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죠. 한정되지 않았으니까. 그래서 제가 포르쉐 매장에 가서 봤더니 이 차 너무 이쁜데 사고 싶다. 한정된 부동산에서, 공간에서 한정된 제품이 있으니까. 근데 포르쉐 중고차 매장에 갔는데 막 그런 요즘 나오는 타이칸이나 뭐 카이엔이나 이런 게 막 한 50대 70대가 저기 공도에 있는 거예요.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더라고요.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포르쉐나 뭐 이런 뭐 구찌나 루이비통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된 자원이냐라고 보면은 쉽진 않은 거죠. 그러다 보니 미술품 같은 게 진짜 부자들의 영역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. KB 같은 데서 부자 리포트를 매 년마다 내잖아요. 금융자산 10억 정도를 전후로 많이들 얘기하죠. 금융자산이 10억 있다라는 거는 사실 부동산 제외하고 10억인 거니까. 부동산이 만약에 서울에 있다 라고 하면, 서울에 좋은 데 있다라고 하면 요즘 신축 34평이 매가가 한 20억에서 한 30억 하거든요. 서울 기준으로. 좋은 지역, 1군 지역, 완전 1군 지역이. 그럼 그거 외에도 금융자산이 10억 있다라는 거는 30억 정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 거죠. 근데 제가 또 30억 자산가들을 만나면 그들은 또 10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자산이 있다고 생각해요. 100억 자산가를 만나면 그들은 500억을 얘기하고요. 500억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1000억을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사실은 부자는 너무 상대적인 것 같아요. 옛날부터 가장 가까운 지인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되게 상대적인 거죠. 인스타그램이 발달을 하면서 내가 못 봐도 되는 삶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가 더 불행해지는 것 같긴 해요. 개인적으로. 사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도 경제에 되게 민감해요. 젊은 친구부터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. 경제에 되게 민감한 쪽에 속합니다. 사회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경제적 민감도가 시기대별로 사람마다 가지는 게 있는데, 제가 생각하는 주니어에 속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실무에서 내가 대체되지 않는 인력 정도가 되는 거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게 저는 되게 필수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게 되지가 않으면 일단 급여소득이 끊깁니다. 왜냐면 또 다른 나와 비슷한 임금대와 나와 비슷한,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나랑 왜 함께 하지? 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충분한 가치를 보여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잘된 사람들, 어느 정도 부를 이룬 사람들을 보고 그거를 급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. 대체적으로 젊은 층이 가상화폐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썩 좋게 보진 않아요. 그냥 그 마음이 조급하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딱 그 주니어나 좀 더 연차가 낮은 3년, 저는 3년이 지나면은 보통 바뀌기가 쉽진 않다고 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진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진짜 자기의 캐릭터나 이런 걸 다 바꿔야 돼요. 초년차 그 3년 이하라고 한다면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,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그 중고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퀄리티를 해치지 않을 정도로 노력하는 거, 굉장히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참고로 이제 저는 주니어였을 때는 거의 매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저녁에 퇴근 후에 저녁에도 공부하고 주말에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. 한 1, 2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조직이 훌륭한 조직이고 그 중고 집단이 훌륭하다고 하면,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.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게 초반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대한민국이 입학이 졸업보다 쉽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의 학위가
회사에서 사용되는 기회는 너무 제한적이에요.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학위에서 4년 동안의 시간을 써버리죠. 그러니까 사실 고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그 학위가 가지고 있어서 되게 그 학위를 잘 써서 업장에서 쓰겠다라는 기대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. 사실 신입들이 쓸 자리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노력과 내가 이 퀄리티를 준수할 수 있는 인재다라는 거를 계속 어필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좀 더 높이는 거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회사 이제 신입 뽑을 때도 있고 경력 뽑을 때도 있지만 경력을 뽑든 신입을 뽑든 퀄리티 준수에 대한 걸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죠.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꼭 모두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. 개인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9to6 딱 정확하게 하고 여기서 퀄리티 준수보다는 뭐 준 급여만큼 적당히 일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죠. 근데 그런 조직원이 많을수록 회사는 더 커지지 않을 거고, 회사가 커지지 않는다는 건 나의 급여 수준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동상이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회사가 커져야 나의 급여 수준이 올라가고, 나의 급여 수준이 올라가야 내가 아까 얘기했던 밥값을 제하고 나서 축적되는 부가 더 많아지는 거고, 그러면 자산을 굴릴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하는 거고. 그래서 회사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합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조직에서는 조금 선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.